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과 그다음에 위중교사 두 가지에 대해서 법정으로 최고형을 지금 이제 구형받고 11월 15일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 25일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상태에서 과연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경향을 쭉 봤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 지연을 또 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미 그 이재명이가 쓸 수 있는 재판 지원의 카드는 다 썼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북한이 갑자기 뭐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지 않고서는 이재명의 재판이 연기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뭐 단식을 갖다가 이게 무슨 슈퍼 초사이언인지 25일 가까이나 뭐 단식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선거 때 같은 경우는 선거 핑계 대가지고 또 재판 안 나가고, 그리고 또 국회 일정에 뭐 있지도 않은 뭐 사실상 국회 일정을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변명을 하기도 하고, 별의별 이제 그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재판을 지연시켰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킬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정신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있다. 야, 근데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진짜로 정신병원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하죠? 지금 이제 치료받아야 되는 이제 뭐 병명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비전문가지만 몇 가지가 보이거든요. 일단 소시오패스적인 경향, 그리고 약간 리플리도 있는 것 같고요. 거짓말을 뭐 입만 열면 개구라를 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 안면 인식 장애까지 본인이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되게 그 심각한 질병이더라고요. 이게 그 뭐 뚜렷한 치료 방법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한 번 입원하면은 그냥 막 평생 입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게 심각해지게 되면은 가족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본인의 얼굴도 못 알아보는 이런 지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딱 이재명한테 우리가 딱 그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아들은 사실상 남이요. 이미 뭐 해버렸고. 그리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조금 시간 지나가지고 이재명한테 뭔가 불리할 법한 그런 식의 뭐 얘기가 나오면은 이 김혜경도 뭐 사실상 남이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최후에 가서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라면은 내가 누구죠? 이렇게까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우스갯소리기는 합니다만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치료를 받는 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재판 지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좀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지난 대선 때도 좀 얘기가 나왔다가 묻혔던 얘기인데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권한이 꽤 셉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이 강제 입원을 또 시에서 주민들을 갖다가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그가 8년 정도 했었죠,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성남시에서 강제 입원을 당한 사람이 무려 25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비교군이 없으면은 뭐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이 정도 평균적으로 하나? 뭐 1년에 한 3명 정도, 4명 정도 이런 식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성남시랑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게 이제 그 고양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성이라고 하는 분이 시장이었고 이분도 8년 동안 있었대요. 근데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게 재직하고 있는 8년 동안 고양시에서 고양시장이 간섭을 했었던 관여했었던 강제 입원의 케이스가 몇 건이다? 빵건. 그러니까 이게 극적으로 이제 뭔가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이었을 때 강제 입원을 시킨 케이스가 25명이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비슷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빵건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무슨 뭐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막 자연이 좋고 막 공기가 좋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병을 막 들았는 것이고 뭐 성남시에 계시는 분들은 막 이재명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정신병을 앓고 뭐 이런 거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질문이 드는 것이 혹시 이재명이가 이 성남시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한테 뭔가 입맛에 맞지 않고 좀 보기 짜증난다라고 하는 사람을 직권남용을 함으로써 강제입원시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친형과 관련돼 있는 문제를 생각해 봤었을 때 그런 얘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쪽에서만 나왔던 게 아니고요.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서른 의원이 그때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정신병원 감금 문제에 대한 증언도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다. 이재명의 형님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른이 들었던 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이재선 씨와 관련돼 있는 그 강제 입원 요 케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스까지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서른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재선 씨만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입원이 됐었다. 이재명이야 강제로 그렇게 입원시키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인데 그 케이스 말고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다라고 하니까 다른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만 이제 얘기하고 서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근데 추가적으로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됐던 곳이 이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이재명이가 뭔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리고 또 성남시에서 강제 입원한 케이스가 아까 전에는 이제 그 25명이라고 집계가 됐습니다만 실제로 다른 보고에 따르면은 66명이라고 하는 자료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또 행정 입원만 이 법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44조 요 지금 행정 입원의 케이스만 66명이라는 것이고 50조에서 같은 경우는 응급 입원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별도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두 가지를 합쳐봤을 때 한 80명이 넘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도대체 무슨 시에서 성남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저도 성남시에 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강제 입원이 됐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친형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 성남시의 강제 입원의 케이스가 굉장히 직권남용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재명이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 이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기는 받았었는데 그거는 직권남용이 적용이 안 됐던 것이고요. 직권남용이 적용이 안 됐던 이유는 그 이제 관련돼 있던 보건소장이 한 2명 가까이가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라고 때려쳤고 새로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무산이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무죄가 나왔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재명이와 성남시장이 할 때 시도를 했다라는 건 팩트가 맞습니다. 그거는 당시 2018년도에 선거법 위반,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굴하다라는 것 때문에 또 재판을 받았었잖아요. 그 재판 과정에서 팩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도를 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시작이 됐던 게 2012년도 4월 10일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그 이재명과 이재선 씨 형제의 모친인 구모 씨 이 두 분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성남시의 정신건강센터에다가 의뢰서를 내게 돼요. 이재선 씨에 대한 이게 이제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 의뢰서에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제외한 형제 3명 또한 마찬가지로 서명을 했는데 여기서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 모친과 형제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선 씨 가족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재선 씨 같은 경우는 와이프도 있었고요, 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랑 딸한테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성남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도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성남 정신보건센터의 진단 및 보호 신청서에 여러 건의 서류가 첨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뗄 수 있는 얻기 힘든 그런 이제 그 자료들이죠, 그렇죠? 성남시장으로서 뭔가 떼기는 쉽지만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떼기 힘든 그런 자료들이고 이 자료들 같은 경우는 이재선 씨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의사의 감정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서류들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재선 씨가 입원이 그렇게 급히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의사의 감정서가 주가 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서류가 필요할까요? 직접적인 게 부족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걸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의뢰서에는 뭐가 첨부가 돼 있었냐? 성남시 공무원 8명의 진술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 얘기인 건데 그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진술한 거냐? 이재선 씨가 민원을 하러 와가지고 내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다. 내가 좀 겪어보니까 이재선 씨가 뭔가 좀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나를 해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성남시 공무원이 8명 가까이나 진술서를 갖다가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 당시 이제 그 이재명의 모친 같은 경우는 나이가 거의 이제 85 가까이나 되실 정도로 굉장히 이제 노모인 상태, 82세였습니다. 근데 그 82세였던 모친이 나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공무원 8명을 찾아내 가지고 8명의 진술서를 받았다라는 게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차원에서 시장 차원에서의 어떤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 일반 주민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가지고 8명 가까이나 진술서를 쓴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공무원의 특색 모든 것들을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때 진술서를 작성했던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실토를 했었냐? 처음에는 진술서를 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했지만 성남시 내부에서 계속해가지고 요구해가지고 써줬다. 처음에 우리한테 얘기할 때 악성 민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에 그런 줄로만 알았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민원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불쾌하고 그리고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친형조차도 이렇게 성남시가 조직적으로 동원이 돼서 그때 이제 뭐 정진상이 됐거나 그다음에 또 저기 백종선이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까지 총동원이 되고 보건소장까지 동원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죠? 이런 짓거리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성남시에서 66명 가까이나 그렇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본인도 서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본인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나중에 한번 진짜 제 얘기가 성지가 될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